안녕하세요. 학생공감 마석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김병욱 수학 강사입니다. 몇 번 이제 시험 분석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오는데,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 난이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난이도가 원래 마석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쉬운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는데, 센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센 B 단계, 흔히 이제 보통 많은 학생들이 푸는 그 정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게 그 다음 C 단계에 있는 문제들 수준까지도 건드리는 학교인데, 이번 시험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학기를 끝내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게 싫으셨던 건지, 시험 범위가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쉬웠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도 확실히 난이도는 좀 떨어져 보이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난이도가 좀 있어야 공부한 학생들도 그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시험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쉬워서 그래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1등급 나오는 학생들한테 난이도를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3등급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어떻을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써놓은 7이랑 여기 7이 지금 똑같죠. 이번 시험은 제 생각에는 3등급 이상인 학생들한테는 그냥 무난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제 큰 몸으로 가리고 있는 이 부분을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연산의 양이 좀 많은 편이긴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함수 파트도 들어가고 함수를 구체적으로 식을 많이 다루는 그런 파트가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연산이 양이 많고 복잡한 문항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점수 하락폭이 좀 심할 겁니다, 이번에. 문항들 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보면 대부분은 역시나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킬러, 그다음에 킬러급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준킬러 문항들이 좀 많죠. 이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얼마 전도 아니네요. 한 달쯤 전에 봤던 수능이 시험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요런 킬러 문항을 이제 철저히 배제하고 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수능이 좀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마고 1학년 기말고사 문제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킬러 문항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워 할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하나 정도? 굳이 찝자면 대부분의 문항들은 준킬러 문항들이었고, 다만 이제 그 개수가 좀 많아서 두 번, 세 번씩 볼 그럴 여력은 없었을 겁니다. 손에 댔다면 한 번에 답을 낼 수 있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킬러 문항을 한번 볼 건데, 마고는 특별히 문제 배치를 꼰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문제 번호 한 자릿수에다가 배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잘 없는 학교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20번 문항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씩 한번 웃어볼 수 있었는데, 네, 학생들이 잘 맞춰줬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가 맨 마지막 단원이라서 고1 학생들한테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좀 진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볍게 지나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문제가 킬러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말이 킬러지, 사실 이렇게 막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학생들은 fn을 먼저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f13과 그 다음에 gn을 구하고 나서 g12를 대입하는 걸로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 얘기 나왔으니까 팁으로 fn과 gn을 구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공이 13번까지, 공이 12번까지 있었구나, 구술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푸시면 생각보다 풀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F까지는 괜찮은데 여사건을 쓰는 문제거든요. 뭐 풀이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여사건을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고1 교육과정 안에서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푼다면 여사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G에서 틀렸던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저는 확통도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중복조합으로 풀면 가장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조합은 고1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취지와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선행을 확통까지 한 친구들이라면, 확통 1단원이 그 중복조합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선행을 한 친구들은 엄청 편하게 풀었을 겁니다. 이건 절대 킬러가 아니에요. 확통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그렇다고 선행을 뭐 꼭 1학년 때부터 거기까지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확통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는 풀이법이 다양해서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들로만으로도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확통을 공부한 친구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을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는 7 정도 난이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커트라인 좀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뭐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킬러 문항을 시간 안에 잘 해결했고 실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 계산도 평소에 탄탄하게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다 맞거나 94점, 한 문제 정도 틀리면 아마 1등급 정도 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뭐 수행평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시험지에 있는 문제 20문제 안에서 1등급 컷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지나갔고, 이제 고1,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1년 정도 지내본 건데, 겨울방학, 첫 번째 겨울방학이잖아요. 고등학생 와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수능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수능도 그렇고 1학년 과정은 수학에서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점점 숨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간접 출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놔버리냐?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3등급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져요. 올해 수능에서는 평소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요 1학년 과정 수학 상하를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나게끔, 그러니까 간접 출제라는 원칙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문제들이 좀 보였거든요. 또 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1학년 과정을 중요하게 이제 많이들 다룬다, 생각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느낌이 이번 수능도 그렇고, 마고 1학년 시험 뭐 내주신 시험지로 출제하신 선생님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본다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출제하시는 선생님도 바뀔 거고, 뭐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바뀌겠지만, 1학년 과정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엄청 중요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안 보이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당장 눈앞에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올 거고, 이제
고2 수학부터는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다고 학생들이 느껴요. 고1까지는 중학교 과정이랑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중3 과정의 심화 버전인 경우들도 있었지만 고2부터는 수학 1은 뭐 확통 수2부터는 새로운 함수, 새로운 정의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1학년 거를 따로 챙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 자체도 늘어나요. 그러면 버릴 수 없고 또 심지어 중요하기까지 한 1학년 수학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이번 겨울방학이 맞는 거죠. 이번 겨울방학 때 1년치를 다 복습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 학원들 뭐 아니면 뭐 나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 선행을 할 텐데 선행을 들어가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행을 들어가서도 그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1학년 과정들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행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으려면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수학 상하를 복습을 먼저 해주시는데 제가 딱 찝자면 함수가 한 절반 정도 되지만 양이 많죠. 하지만 1학년 때 나오는 함수들은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계속 쓰이고요. 고2 올라가서 다 배우는 수1에서도 이 함수 파트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이제 탄탄하게 좀 실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함수에서도 그래프 파트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지만 추세가 요즘 나오는 함수 문제는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프를 다룰 수 있냐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파트를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집합 명제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도저히 난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 함수 그래프 파트는 조금 깊이 있게 복습을 좀 해두는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다들 이미 시작을 했을 거예요.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는데 지나치지 않는 선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지나치지 않는 선이라는 건 최대 1년치까지만 그 이상을 미리 해놓으면 뿌듯함은 남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면 선행했을 때와 그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간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머릿속에서 대부분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적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선행을 굳이 뭐 많이 빠르게 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요. 뭐 제 조카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들의 자녀분들을 관찰을 계속 해보고 뭐 가르치는 학생들도 관찰을 계속 하지만요. 너무 지나친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길게 잡더라도 1년치 정도? 근데 이제 2학년 거리 1년치가 좀 많긴 한데 그게 수1, 수2일 거예요. 수2는 지금 꼭 안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저는 수1, 수2를 다 선행을 하는 게 좀 무리가 된다 싶은 학생들은 수1에만 집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내년 1학기 3월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 듣고 그때 이제 학원에서도 시험 대비를 들어갈 텐데 그 수업을 소화하는 게 그 정도만 한 학기에만 집중된 선행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시험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시간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시험 끝나고 축하드리고요. 감기가 유행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